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 금요일날 보면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게 해지 종합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야간 선물에서 4.35%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37포인트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통상적으로 3% 이상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파생 포지션 쪽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정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월요일날 혼란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요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변동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뭐 월요일날 내리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시가보다 일단은 높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 아침부터 팔아가지고 장이 3시 반에 끝나지요. 3시 반까지 2조 7천을 갖다가 팔았는데 이 저녁에 6시 요 되면서 1조 4천억을 다시 되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조 8천억에서 마이너스 1조 4천억으로 줄었어요. 대신에 기관이 사다가 팔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이 밑으로 내릴 의사가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금액은 1조 4천을 팔았는데 코스닥은 샀습니다. 선물은 팔고 콜 사고 풋 사고 주식 선물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와 주식 선물과 선물을 보면은 방향이 하방인데 옵션을 보게 되면은 굳이 하방은 아니고 양매수다, 양방으로 다 걸어놨다. 수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거래소를 샀어요. 그러면은 뭐냐, 금액은 팔았는데 왜 거래소를 샀냐, 주식 선물도 왜 샀냐, 왜 풋을 팔고 콜을 샀냐. 그러면 방향이 요거는 윗방향인데 수량으로 볼 때 요래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예상을 해봅시다. 이 외국인이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자, 다우가 0.96% 빠졌고 꼬리는 좀 달았지요. 나스닥이 2% 빠졌어요. 빠지고 꼬리를 좀 달았고 S&P 500도 1.5%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45%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이 많지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날 크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금액은 팔았는데 수량은 왜 샀을까? 딱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더 많이 팔아졌겠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주식들을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많이 팔았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수량으로 볼 때는 매수가 된다. 그리고 콜도 매수를 했다. 수량으로 볼 때는, 뭐 금액으로 볼 때는
양매수인데 수량으로 보니까 풋은 매도를 쳤다. 그러니까 저 밑에 하방 쪽은 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상방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가 주식 선물도 수량으로 볼 때는 매수거든요. 이래 보면은 내일은 어쩌면 예상을 해보면 어쩌면은 갭 하락으로 시작해 가지고 좀 밀어 올려서 끝이 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좋은데 내일 밑으로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은 아마도 내일 세게 갭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선물이 4.5%가 빠졌으니까 삼성전자가 시작할 때 한 7% 쭉 빠졌다가 밀어 올리면은 좋겠다. 나는 시작부터 올라서 하면 좋죠. 왜냐하면 내가 어제 금요일날 영업일로 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좀 샀거든요. 사다 팔다 하다가 정리를 하고 나갔는데 밑에 걸어놨던 게 사져버렸어요. 그래가 내가 누구를 좀 만나면서 걸어놨는데 내가 걸어놓은 데까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내가 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그런 종목들이 체결이 많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 이거 또 곤란한데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버렸는데 지금 이걸로 외국인 포지션을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반도체니까 반도체하고 현대차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좀 내려가면은 벌떡거리는 게 원자력 관계, 방산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또 방산주들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48시간 시간을 줬지요. 이란 쪽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면 드러나겠지요. 뭔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사님이 올라올 때 여기서 쭉 올라올 이 삼성전자고 이 종합이 올라올 때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올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거는 기본 조정 0.38이 조정입니다. 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0.38이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래도 떨어졌나 한번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가 75%, 여기가 0.38이 0.38 조정이 처음으로 들어왔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 0.38의 조정이 요거는 들어왔네요. 하지만 이 전체에서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은 변함이 없다. 요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나머지 한 번의 파동이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외국 보고서가 8,500까지 나왔으니까 7,500짜리도 나왔고 8,500짜리도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올라가는 추세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 사부님은 7,500 정도를 받고 지금 외국 보고서에서 8,500까지 나왔고 나는 만도 간다고 보고 있는데 세게 하면 만도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나가 떨어지는데 요거밖에 안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왔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그 다음에 환율 문제, 또 유가 문제, 그런 문제가 막 터짐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은 살려고 대기하는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까지도 팔고 주가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에 올인을 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작전을 하고 있어요. 작전이랑 좀 곤란한 게, 작전은 본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작전인데 우리나라를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진짜 부자 나라로 만들려고 하구나. 주가 2만 올리 보내면은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근데 요건 뒤지게 많이 물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걸 많이 물수록 애국자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을 내가 본 거는 우파의 관점에서 전부 본 것 같은데, 한 10년 동안 우파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개쓰레기인데 좌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뭘 하는데? 이러면은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냐. 주가 2만 가면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거냐. 작전인데. 그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곧다우 소리를 합니다. 주가 2만이 가려면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면은 절대로 못 가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은 전쟁 리스크 사라져야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되지 않으면은 주가 2만 못 갑니다. 암만 작전해도. 주가 2만 가면은 3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가나? 다른 나라보다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빠질 때 다른 나라보다 적게 빠지주면은 그거를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러죠.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우파들은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조선시대 최대의 성군 세종대왕과 동급의 레벨에 올라선다.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레벨로 간다 하면은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겠지요. 거의 세종대왕과 동급의 레벨로 간다고 보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냥 내 생각. 아무도 말하지 않는 내 생각.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후세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전제 조건은 2만을 보낼 때, 주가 2만이 갈 때, 그때 얘기입니다. 2만 못 가면 다 헛방이고 헛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당장 어찌 되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시작은 이거와 비슷하게 한다면은 4% 빠져서 시작을 하겠지요. 4% 빠지면 지금 뭐 최소 200포인트 이상, 200 몇십 포인트 빠져서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한 5,500에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5,500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겠지요. 이게 뚫리면은 그 다음에 요 갭이 지지를 한번 받을 것이고, 이 갭마저도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 밑에서 지지를 받겠지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5,500 전후에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밀렸다가 요 20일 라인 있지요. 20일 라인을 뚫기 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삼성전자 뭐 물론 미수로 들어갔지요. 미수로 들어갔는데 어제 하루 지나서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는데 화요일 안에 이만큼 올라와야 내가 본전을 찾으니까
본전이 되게 됐으면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건 안 샀을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좀 전에 보여줬다시피 수량으로 볼 때 거래소에서 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큰 주식들은 팔았지만은 큰 금액들은 잔잔한 주식들은 샀어요. 코스닥도 샀어요. 코스닥은 금액도 사고 수량도 사고 주식 선물도 샀어요. 그럼 이게 뭐냐? 수량은 샀으니까 이제 잔잔바리들이 갈 때가 됐구나. 요래 보면 됩니다. 잔잔바리들은 누가 갖고 있냐?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전체 종합은 빠지지만 잔잔한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제 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 박스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뭐 박스권 조정을 받든 뭔 조정을 받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조정을 받는 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올라간다.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 누가 좋다? 우리 개인들이 좋지요. 그래서 너무 크게 염려할 이유는 별로 없다. 진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란이 핵 공격을 주변 미군 기지에 간다. 또는 미국의 테러를 일으킨다. 이러면 큰일이 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은 위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바닥을 언제쯤으로 오느냐 시기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를 바닥으로 봅니다. 이미 바닥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종합 이게 바닥일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바닥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바닥. 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박사님 말이니까 이번 상승에 있어 가지고 뭐 거의 다 맞췄거든요. 박사님이. 나는 한번 조정이 들어온다 봤는데 조정이 들어와서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날아갈 줄 알았어요. 밑으로. 근데 이만큼 떨어질 때 옵션 가격보다 요만큼 반등될 때 옵션 가격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기에 내가 또 당했구나. 크게 보면은 조정장에서는 하방으로는 대박이 안 납니다. 파생 쪽에서. 그걸 갖다가 또 깜빡하고 있었죠. 깜빡. 그래서 아직은 대세 상승 중이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또 몇 달 안에 뭐 한두 달 안에 두세 달 안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요때처럼 요때 한 달, 두 달 만에 고점을 뚫고 올랐지요. 요때도 한두 달, 두 달, 길어도 석 달, 뭐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니까 이때처럼 두세 달 안에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틀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 안 집니다. 책임 못 지기도 하고 책임 안 집니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책임지라는 그런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지면은 인생 자체가 안 풀립니다. 심보는 좋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황과 박사님이 바라보는 시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잘 하시고 이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부터 출발한 게 나는 개인적으로 자 연봉을 봅시다. 월봉을 볼까? 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부터 시작한 게 최소 10년은 갈 거다 하고 보고 있고, 또 여기부터 시작한 게 또는 여기부터 시작한 게 박사님은 뭐 좀 더 길게 보더라고요. 내보다. 나는 일단 좀 짧게 보고 있고, 그 공통점을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못해도 이재명 임기 안에까지는 가니까 4년은 간다. 위로 4년은 간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예상이 수로 빠른 편인데 내가 이미 요때 벌써 바닥이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벌써 다 했었거든요. 요때 벌써 영상 보면은 있는데 내가 다 지었습니다. 옮긴 영상에는 남아 있어요. 안 지었으니까. 옮기기 전에 영상에는 다 지었습니다. 비공개로 했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다 지우고 있어요.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예전에 그 뭐고 박사님 강의할 때 뭐 왔던 열렬한 구독자분들도 이제 뭐 거의 다 빠졌고 이러니까 내가 채널을 옮기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뭐 호응을 안 해줘서 양쪽에 같이 올리다가 이제는 많이 보시는 분도 많이 줄었고, 과거에 보시는 분들 요즘 좋은 유튜브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 보시면 되고, 그래도 박사님이 보는 관점을 조금 듣고 싶다, 또는 내가 보는 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들어와서 그 채널로 가세요. 기주부 채널로. 기주부가 무슨 약자냐? 주식으로 부자되기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 세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짧게 보면은 4년, 길게 보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좀 더 갑니다. 좀 더 간다는 거는 아마 내가 보는 게 맞을 건데 뭐 한 2, 3만 종합지수가 가면은 그게 거의 끝이 아닐까. 한 3만쯤 가면은 이제 거의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조정은 있을 겁니다. 뭐 7,500을 가든 8,500을 가든 10,000을 가든 갔다가 조정 한번 들어올 겁니다. 길게. 뭐 짧게 들어와도 0.38이면은 10,000포인트 가서 0.38이면 3,500포인트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50% 조정받으면 5,000포인트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조정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좀 적다. 50% 조정 이런 거는 있을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 조정이 0.38이니까 0.38이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봅니다. 자, 이 바이러스 사태 때 보면은 하나의 파동, 조정, 다시 하나의 파동.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해서 50%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50% 조정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근데 0.38이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왜? 그거는 최소 조정이기 때문에 나와도 더 위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